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신앙 TV 방송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위암 강의 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위암 사망률 몇 위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위암 사망률 세계 1위입니다. 위암 발병률 세계 1위는 어디일까요?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병이 일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은 한국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함께 답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 사람의 몇 프로? 20%, 5명 중에 1명이 위암으로 사망합니다. 미국에서는 10만 명 중에서 7명,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10만 명 중에서 9명, 한국은 10만 명 중 60명입니다. 발병이죠. 그 다음에 일본은 10만 명 중 78명이 위암 발병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사를 가면 위암 걸릴 확률이 30%가 감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 문화나 생활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짠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위암에 많이 걸리는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짠 음식 그리고 절인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냉장고가 생기면서 미국에도 사실은 과거 한 100년 전에는 그 위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냉장고가 들어오면서 음식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인 음식을 드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이 확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절인 음식이 위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위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위암의 특성부터 살펴보면요. 역류성 식도염인 경우에 식도가 패여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식도암,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튀어왔죠. 이것은 식도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도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위암, 그 다음에 진행성 위암 이렇게 툭툭 울퉁불퉁 튀어 올라오면은 위암입니다. 그 다음에 위궤양 이렇게 패여 있어서 음식물이나 또 담즙이 고여 있는 장면이고요. 십이지장이 이렇게 패여 있을 경우 또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위암은 짧은 시간에 체중 감량이 심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젊을수록 암의 진행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궤양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위궤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치해 두는 것 때문에 위암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위궤양 증상과 위암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방치해 둔다 하는 것입니다. 위암 증상을 좀 더 깊이 자세하게 보면 소화불량, 식사를 하면 항상 음식 먹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윗배 좀 명치끝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한 5cm 정도까지, 2인치 정도까지의 그 통증이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빈혈 증세가 생긴다 하는 것은 이제 출혈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식거리고 자주 토를 한다 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토했을 때 음식물뿐만 아니라 이제 피가 나오는 현상이고, 이런 경우가 진행이 되면 이제 흑색변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150cc, 보통 여러분들이 마시는 컵의 3분의 1 정도의 출혈이 생기면 변이 흑변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체중이 감소된다 하는 것인데, 이러한 7가지 증상 중에서 두세 가지 증상만 있다 하더라도 위암을 의심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초기 이상이 됩니다. 위암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위벽에 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위산이 매우 독해도 죽지 않은 엄청나게 강력한 박테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위산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왜 위의 벽은 녹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위점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점막은 여러분 미꾸라지 아시죠? 근데 그 미꾸라지의 그 표면에 그 점막이 단백질인데, 그것이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좀처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면 무엇을 확 뿌리면은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군소금을 확 뿌리면 미꾸라지의 점막이 홀라당 벗겨집니다.
그래서 위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짠 음식을 드셨을 때 위 벽을 보호하는 점막이 미꾸라지의 허물이 벗겨지듯이 위 점막이 싹 벗겨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헬리코박터가 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암의 그 발병률을 봤을 때 이제 0.3%의 소금을 먹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 발병률이랑 비슷한데 0.9 식염수 정도의 소금을 사용을 하면 위암 발병률이 3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인 음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시면은 위암 발병률이 거의 10배가 증가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보시면은 하루에 필요한 그 소금의 양이 500mg인가 0.5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보통 짭짤하게 김치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고추장도 드시고 했을 때 보통 20g의 소금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양의 하루에 충분히 500mg이면 된다 하는 그 양의 40배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 이상 섭취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보시겠습니다. 저염식을 하고 헬리코박터가 없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짜게 먹는 것으로 봤을 때는 1.4배, 40%가 증가하고요. 저염식을 하면서 헬리코박터만 있을 경우에는 70%, 1.7배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 박테리아도 있고 짜게 드시는 분의 경우는 위암 걸릴 확률이 이제 10배로 증가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숯불구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그 육식이라고 하더라도 숯불구이를 해서 드시게 되면 이제 굽기 전에는 이제 발암 물질이 3.4 ppb, 구운 후에는 496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숯불구이를 굉장히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위암 발병률이 이제 벤조파이린이라는 발암 물질에 의해서 증가하는데요. 보통 이제 탄 음식을 드셨을 때 발암 물질이 거의 계산을 해보면은 몇 배입니까? 150배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위 점막층의 위염으로 시작하고 근육층으로 가게 되면 이제 궤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장막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위벽까지 뚫고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위암이 위염에서부터 점막층, 위근육층, 위장막층, 그 다음에 위벽을 뚫고 가면 이제 3기가 됩니다. 위벽만 뚫어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치유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점점점 감소시키게 되는데요. 헬리코박터, 짠 음식, 탄 음식, 훈제 음식, 훈제 음식도 있죠. 옛날에 그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스모크드 푸드라 그러죠. 그래서 연기로 이제 그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연기로 저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절여서 음식을 저장했을 때 또 한 가지의 발암물질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짜게 음식을 저장을 하거나 훈제해서 음식을 저장하면 이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음식을 태웠을 경우에는 벤조파이린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육식을 숯불구이를 해서 드시게 되면 김치도 있죠, 음식도 짜죠. 음식은 굉장히 맛있는데 완전히 그 위암에 걸릴 수 있는 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인 음식, 그 다음에 짠 음식, 탄 음식, 훈제 음식, 거기에다가 헬리코박터까지 헬리코 H 파일로리라고 하거든요. H 파일로리까지 있으면은 완전히 암. 여러분 암을 한자로 쓰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산더미 같이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절인 음식, 그 다음에 탄 음식, 그리고 짠 음식, 과식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통해서 암이 생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게 한자가 생소하신 분들은 이게 한자로 암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암 발병률을 봤을 때 일본인 경우에는 78명이고 한국인 경우에는 6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암에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암 사망률은 일본인인 경우에는 27명이 10만 명 중에서 10만 명 중 27명이 사망을 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44명이 사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로 가장 큰 이유가 조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예 그냥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염일 거야, 위궤양일 거야, 그냥 소화가 그냥 안 되는 것이야 하고 방치해 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조금 증상이 있어도 바로 내시경을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시게 되면은 그 바로 위염일 경우에 위암 초기일 때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일 때 수술을 하게 되면 95%가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인슈런스가 HMO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인슈런스를 제가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 PPO라는 인슈런스는 어디에나 갈 수 있는 인슈런스고요. HMO 인슈런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HMO나 이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 사람들보다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위암일 거다 하고 제산제를 6개월씩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제산제 먹고 좀 나중에 오시오. 그렇게 이제 의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 내력에 이제 암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고 우리는 훨씬 더 위암 걸릴 그 가능성 발병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내시경을 꼭 해달라. 그래서 6개월씩 그 제산제를 먹으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결국 암을 발견한 다음에 저한테 찾아오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면은 수술은 했는데 이것이 3기, 4기가 돼서 다른 곳으로 퍼졌는데 키모테라피는 받고 싶지 않고 천연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그러한 그 애석한 상황들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암인 경우에는 사실은 미리만 발견해서 수술만 일찍 하게 되면 100% 거의 100%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95%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초기인 경우는 100%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완치를 했다고 해서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다시 발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화불량과 속쓰림 등의 증세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4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조기 위암이 100명 중에 4명 정도는 조기 위암일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시경을 지연시키는 것이 위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론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절인 음식, 탄 음식, 그리고 헬리코박터 이 4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음식으로서 그 위암을 예방하는 거 주로 하얀 색깔이 좋은데 여기 딱 보면 하얀 색깔이 뭐가 있습니까? 마늘이죠. 마늘이 위암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고요. 콩은 유방암, 그 다음에 전립선은 도마도. 그리고 콩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콩은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하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2007년에 호주에서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은 초기인 경우나 또 치료받는 사람은 콩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것은 접시 실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로마린다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암이라도 특별히 이제 유방암 초기인 경우에도 또 유방암 때문에 그 키모테라피 약물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소이에 들어있는 그 콩에 들어있는 그 여성 호르몬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암을 죽이는데 암을 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칠판에다 기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어떠한 질병에 걸리셨거나 어떠한 정보를 알고 싶으실 때 구글을 설치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구글만 설치하시면 쓸데없는 내용이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스칼러, 여러분들이 의학적인 정확한, 과학적인 정확한 내용을 보시려면 구글 스칼러를 일단 구글 검색창에서 치세요. 그러면 구글 스칼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다 했을 경우에 소이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을 극복하게 하는 유방암 세포를 죽이는 소이에 들어있는 제네스틴이 있어요. 제네스틴을 치시고 그 다음에 breast cancer. 이렇게 딱 치시면은 소이에 들어있는 제네스틴이 유방암 세포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항암 치료가 더 잘 되게 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네스틴이라는 파이토에스트로겐, 식물성 에스트로겐, 파이토에스트로겐은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해요. 여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가 되면 유방암 세포, 이게 유방암 세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핵이고요. 유방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 세포를 증식시킨다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됐을 때 이제 ER, 이게 emergency room이 아니라 에스트로겐 리셉터예요. 이게 에스트로겐 리셉터인데 여성 호르몬이 와가지고 자극을 하면 이 여성 호르몬을 E2라고 쓰거든요. 에스트로겐을 E2라고 합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ER,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이렇게 딱 결합을 하게 되면 유방 세포가 증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네스틴이라는 그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가 됐을 때 이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를 해서 여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가 돼서 유방암에 걸렸다 하면은 그것을 차단을 해서 유방암 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요. 또 유방암은 없는데 갱년기 증상이 있다 했을 경우는 또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해서 갱년기 증상을 감소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파이토에스트로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과했을 때는 과한 것을 막아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아주 절제의 원칙을 정확하게 따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방암이나 뭐 다른 암에 걸렸을 때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겼을 때 이 콩을 드시는, 특별히 대두, 메주 콩을 드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다가 soy, 제네스틴, breast cancer 한 가지 더 더하면 하버드를 치세요. 하버드나 로말린다. 이것을 검색을 이제 따로따로 하셔야죠. 하면은 최근에 2017년에 연구된 자료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내용을 모르는 항암 의사들이 콩 먹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자료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갖고 가셔가지고 지금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이 먹고 싶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고 의사들을 교육시켜 드려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여성들에게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은 그냥 단백질을 섭취할 때 고기 먹으라고 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육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 콩을 통해서 섭취를 해도 충분히 괜찮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위암 강의였지만 여기에 그 콩이 나왔기 때문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유방암에 대해서도 잠깐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마도인 경우에는 전립선암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도마도인 경우에는 살짝 익히시는 것이 도마도에 있는 항암제. 여러분 도마도에 있는 항암제 이름이 뭐죠? 도마도에 있는 항암제의 이름이 라이코핀입니다. 라이코핀. 도마도.
도마도에 있는 그 항암제가 라이코핀인데 이것이 가열이 됐을 때 소스를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좌식 문화, 앉아서 지내는 분들이 전립선암에 가장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전립선암에 좀처럼 안 걸리는데 앉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지시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 전립선암에 잘 걸립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도마도 소스를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낮에, 아침에 이 도마도를 드셔야지 저녁 때 드시면은 밤새도록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잘 유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 생활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기 위암으로의 진행을 막으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잘 따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강의 드린 대로 헬리코박터를 없앤다. 2주면 없앨 수 있습니다. 짠 음식, 탄 음식, 훈제 음식, 이 모든 것이 나이트로사민이라는 것을 분비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음식을 저장하는 그 과정에서 분비되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리코박터를 없애는 것은 항생제 2주. 이것은 그냥 천연으로 뭐 없애겠다고 하셔도 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이기 때문에 생활의학적인 차원은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양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헬리코박터를 없애는 항생제를 2주 드시면은 이제 헬리코박터를 없애요. 그런 다음에 짠 음식, 탄 음식, 훈제 음식을 그 입맛을 바꾸는데 평균 7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2주 정도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생활을 바꾸시면 위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을 확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하셔가지고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받는 것을 감소하시고 주인 의식을 가져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드셔야 할 음식이 지금 이렇게 하얀 빨주노초 파는 뭐 무지개 빛깔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거의 짜지 않은 음식으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지갯빛 항암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부 소박이, 빨주노초 파는보가 거의 다 들어있는데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위암뿐만 아니라 유방암에도 굉장히 탁월한 두부 소박이, 항암 두부 소박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김치 있죠. 이것도 하얀 색깔. 그러니까 모든 하얀색은 위벽을 보호하는 그러한 좋은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운동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모든 암은 등산을 하거나 걷는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웃음 운동인데요. 15초 동안 웃으시면 9분의 유산소 운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할 수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도 15초 동안 웃으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백혈구를 무장을 시켜가지고 암세포와 싸워야 되는 이 백혈구가 사실 암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작잖아요. 이게 그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이 살해세포에게 암을 뚫게 하는 항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게 합니다. 15초만 웃으셔도 한 500개의 창이 나옵니다. 이 퍼포린이라는 것이 구멍을 뚫는 단백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퍼포린이 한 500개 이상 활성화가 되는데 그러면 15초 동안 어떻게 웃는 것이 좋은가?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좋은가?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웃는 쉼터 웃음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하하 웃는 그 소리가 하하하죠. 그래서 이게 아래 하자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화가 나더라도 하하하 그러면 3초죠. 하하하. 그 다음에 여자분들의 웃는 모습은 어떻게 해요? 호호호잖아요. 그러니까 호호호 이게 좋을 호자거든요.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마음으로 호호호 그러니까 또 3초예요. 호호호. 그 다음에 또 남자분들이 또 어떤 웃음소리가 있습니까? 여기 허허허 이게 빌허자거든요. 빈 마음을 다 비우시고
허허허 욕심을 버리시고 허허허 또 3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웃음소리가 있습니까? 예, 기쁠 희자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히히히. 그 다음에 마지막 3초는 무엇이냐면은 넓은 바다같이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해해해.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3초 이것은 모든 것이 해결됐다 했을 때 쓰는 해자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 안으면 만사가 해결된다. 해해해. 그러니까 이제 창이 몇 개 나온다고요? 500개의 창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화나는 상황에서 화가 나면 삶의 종이 되는 것이고 스트레스의 종이 되는 것이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하하 호호호 허허허 히히히 헤헤헤 하시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세포가 회복하는 쉼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고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의 암세포는 사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을 생각하시면서 위암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